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예린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쌍둥이 동생 예빛은 그 광경을 TV로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갑자기 예빛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뜬 메시지는 너의 비밀이 공개됐어. 이제 가족은 끝났어 라는 내용이었다. 예린은 K-팝 그룹의 리더로 데뷔한 지 3년 만에 최고의 스타가 되었다. 그녀의 미모와 재능은 팬들을 사로잡았고 가족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예빛은 달랐다. 같은 얼굴, 같은 피를 나눈 쌍둥이지만 예빛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예린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예빛은 여자를 사랑했다. 대학 동기인 지은을 만난 후 그녀의 세계는 변했다. 지은은 밝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예빛의 내향적인 성격을 보완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엔 우정으로 시작했지만 곧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빛은 가족에게 숨겼다. 특히 엄격한 아버지와 보수적인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어머니는 예린의 매니저처럼 그녀를 뒷바라지하며 쌍둥이 자매를 완벽한 가족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예빛은 지은과 함께한 날들을 떠올렸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속삭이던 순간들. 하지만 그 행복은 늘 불안으로 뒤덮여 있었다. 만약 알려지면 어떻게 해? 지은이 물었을 때 예빛은 그럴 일 없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응.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고 보수적인 문화는 그것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었다. 예빛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다. 어린 시절부터 예린과 비교당하며 자랐다. 예린은 항상 밝고 외향적이었고 예빛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 너는 왜 예린처럼 못해? 라는 부모의 말은 예빛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지은을 만난 건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지은은 예빛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 너는 너야? 그게 충분해. 그 말에 예빛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위협받았다. 예빛의 대학 친구 중 하나가 그들의 관계를 목격하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소셜미디어로 번졌다. 예린의 팬들은 쌍둥이 자매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쳤고 예빛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린의 소속사 매니저가 먼저 연락 왔다. 예린 씨 동생 일 때문에 스캔들이 터질 수 있어요. 빨리 처리하세요. 예린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예빛의 성향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공개될 줄은 몰랐다. 가족 회의가 소집되었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가족을 망치려고 해.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예린의 커리어가 어떻게 되려고? 예빛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지은은 예빛에게 함께 버티자라고 했지만 예빛은 망설였다. 커밍아웃의 대가는 너무 컸다. 사회의 비난, 친구들의 이별, 그리고 가족의 배신. 예빛은 밤새 고민했다. 내 사랑이 잘못된 걸까? 그 질문은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예린이 예빛을 찾아왔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예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쌍둥이로서의 유대감이 강했지만 스타로서의 압력이 더 컸다. 팬들이 알면 내 이미지 끝나. 가족도 예빛은 대답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그 대화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예린은 예빛을 설득하려 했지만 예빛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 그 순간 예린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그녀도 과거에 비슷한 감정을 느꼈지만 스타가 되기 위해 억눌렀다. 너 때문에 나도 위험해. 예린의 말은 예빛을 아프게 했다. 자매의 유대가 시험받고 있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예빛의 선택은 반란처럼 느껴졌다. 가족은 예빛을 문제아로 낙인 찍었고 그녀는 집을 나와 지은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외로움과 함께 왔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직장은 구하기 어려웠다. 예빛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예린의 콘서트가 다가왔다. 예빛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몰래 가보기로 했다. 콘서트장 밖에서 그녀는 팬들의 함성을 들었다. 예린. 예린, 그 소리는 예빛의 가슴을 후볐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스타가 된 언니와 수치가 된 자신. 하지만 지은의 손을 잡으며 예빛은 결심했다. 이게 내 길이야. 그러나 그 결심은 새로운 위기를 불렀다. 콘서트 후 언론이 예빛의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아이돌 예린의 쌍둥이 동생, 동성애자 선언 헤드라인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가족은 패닉에 빠졌다. 아버지는 예린에게 동생과 연을 끊으라고 명령했다. 예린은 갈등했다. 자매의 vs 커리어. 그녀의 선택은? 예린의 소속사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매니저가 말했다. 이 스캔들은 예린 씨 이미지에 치명적이에요. 가족 문제로 팬들이 이탈할 수 있어. 예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예빛을 사랑했지만 스타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해요? 매니저의 대답은 냉정했다. 공식적으로 부인하세요? 동생과 관계없다고. 그 말은 예린을 충격에 빠뜨렸다. 쌍둥이로서의 피를 부정하라는 뜻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예린은 부모와 마주쳤다. 아버지는 예빛을 설득해. 아니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어머니는 내가 스타잖아. 내 동생 때문에 왜 희생해? 예린은 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그녀의 성공은 가족의 기대에 기반했지만 이제 그 기대가 예빛을 희생시키고 있었다. 예빛은 지은과 함께한 아파트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소셜미디어에는 악플이 쏟아졌다. 예린 동생 때문에 팬 그만둘래? 동성애자는 한국에서 나가. 예빛은 그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지은이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예빛은 가족의 반응이 더 신경 쓰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왜 그랬어? 가족을 생각 안 해. 그 대화는 예빛의 죄책감을 키웠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이기적인지 고민했다.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서 동성애는 잘못으로 여겨졌다. 예빛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배운 정상적인 가족 이미지를 떠올렸다. 그 틀에서 벗어난 자신은 죄인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사랑의 잘못은 없어 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직장 인터뷰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개인 생활이 논란이 돼서 이유는 명확했다. 예린은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가족 문제는 사적이며 제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습 중 예린은 망설였다. 예빛의 얼굴이 떠올랐다. 쌍둥이로서 공유한 추억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공원,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던 밤. 언니, 나 무서워. 예빛이 울던 날, 예린은 항상 안아주었다. 이제 예린이 예빛을 버려야 했다. 회견 당일 카메라 앞에서 예린은 대본을 읽었다. 하지만 중간에 멈췄다. 제 동생은 제 가족이에요. 그 말은 소속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매니저가 급히 끼어들어 회견을 끝냈다. 그 후 예린은 팬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실망했다. 예린도 이상의 소문이 퍼졌다. 예린의 앨범 판매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예빛은 그 뉴스를 보고 언니에게 연락했다. 언니, 왜 그랬어? 내 커리어 때문에. 예린의 대답은 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데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자매의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예빛은 내가 사라질게 라고 했지만 예린은 그게 해결이 아니야 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가족의 압력이 컸다. 아버지는 예빛을 집에서 쫓아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문 닫아 예빛은 지은과 함께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의 커밍아웃은 자유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관이 그녀를 짓눌렀다. 왜 사랑하는 게 죄야? 예빛의 질문은 답이 없었다. 지은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예린은 소속사와 마찰을 빚었다. 더 이상 가족을 부정 못해요. 매니저의 경고. 그러면 계약 해지야. 예린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스타로서의 3vs. 가족의 유대. 그녀는 예빛을 만나기로 했다.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자매는 마주 앉았다. 우리 어떻게 할까? 예린의 눈물. 예빛은 언니, 내 꿈 포기하지 마. 하지만 예린은 너 없이 꿈이 무슨 소용. 그 대화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예린, 회사에서 연락 왔어. 내가 동생 편들면 모든 걸 잃어. 압력은 계속되었다. 예빛은 자신의 결정이 언니를 망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할까 고민했다. 사랑 vs 가족.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예린의 소속사는 얼터메이텀을 주었다. 동생과 거리 두거나 그룹 탈퇴. 예린은 밤새 고민했다. 그녀의 성공은 하드워크의 결과였지만 이제 가족의 비밀이 모든 걸 위협했다. 팬 미팅에서 한 팬이 물었다. 언니 동생 일 진짜예요. 예린은 미소 지으며 가족은 소중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한국 연예계에서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예린은 과거를 떠올렸다. 데뷔 전 예빛과 함께한 오디션. 예빛은 떨어졌지만 예린은 합격했다. 언니, 축하해. 예빛의 미소가 아직 생생했다. 이제 그 미소가 고통으로 변했다. 예빛은 지은과 대화를 나눴다. 내가 포기할까?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내가 불행해질 텐데. 하지만 예빛은 가족의 압력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는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이미지가 이유는 명백했다. 예빛은 절망했다. 커밍아웃의 대가는 사회적 고립이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이웃들은 수근거렸다. 저 집딸이, 그 말들은 예빛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지은은 함께 이겨내자라고 했지만 예빛은 너까지 위험해 라고 걱정했다. 가족의 반응은 더 악화되었다. 어머니가 예빛을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그 관계 끊어. 예빛은 못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의 슬픔이 보였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정상이라는 단어가 예빛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비정상이 아닌 걸 알았지만 사회는 달랐다. 아버지는 예린에게 동생을 설득 못하면 너도 지원 끊어라고 말했다. 예린은 분노했다. 아빠,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 보수적인 세대에서 동성애는 병으로 여겨졌다. 예린은 예빛과 지은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세 사람은 앉았다. 지은의 소개로 예린은 그녀의 진심을 느꼈다. 예빛을 사랑해요. 지은의 말. 예린은 감동받았지만 현실을 직시했다. 사회가 받아줄까? 갈등은 고조되었다. 예린의 그룹 멤버들이 알게 되었다. 언니, 우리도 피해봐. 압력이 왔다. 예린은 솔로 활동을 고려했지만 소속사는 거부했다. 예빛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썼다. 나는 나를 사랑해. 그 글이 바이럴되었다. 일부 네티즌은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연예인 가족이 왜 그래? 예비체 커밍아웃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미디어는 동성애와 가족 주제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예비친 초대받았지만 거절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은은 내가 용감해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예비친 피로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낙인. 예리는 결정했다. 소속사에 휴식 선언글 했다. 가족 문제 해결할게요. 팬들은 충격받았다. 왜 갑자기? 소문이 돌았다. 예리는 예비칠 찾아갔다. 함께 싸우자. 자매의 유대가 되살아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가 컸다. 너희 둘 다 미쳤어. 가족회의에서 대립이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예비친 내 선택 존중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대답, 절대 안 돼. 그 밤, 예린과 예비친 집을 나왔다. 지은의 아파트로 향했다. 세 사람의 동맹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예린의 커리어는 위기에 처했고 예비체 삶은 더 불안정해졌다.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짓눌렀다. 이게 옳은 길일까? 예린의 질문. 답은 아직 없었다. 휴식을 선언한 예린은 미디어의 타겟이 되었다. 아이돌 예린, 가족 스캔들로 은퇴, 기사들이 쏟아졌다. 팬 커뮤니티는 분열되었다. 일부는 지지해라고 했지만 다른 일부는 실망이야. 이 예린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휴식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예비친 언니를 간호하며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이야, 지은은 아니야, 사회 탓이라고 위로했다. 세 사람은 함께 전략을 세웠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 하지만 위험했다. 한국에서 LGBT 이슈는 여전히 민감했다. 예린은 과거 연애를 떠올렸다. 그녀도 여자 연습생을 좋아했지만 억눌렀다. 나도 너처럼 될 뻔했어. 예린의 고백. 예비친 놀랐다. 자매의 공감이 깊어졌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그는 예린에게 돌아와. 동생 포기해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예린은 못해요 라고 거절했다. 어머니는 몰래 예비칠 만나 내 아버지 걱정 마,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변화가 보였다. 그녀는 보수적이지만 자식 사랑이 컸다. 예비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사회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예비체 블로그에 테러가 왔다. 죽어라 협박 메시지.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위험에 예비친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내 싸움. 그녀의 각성이 시작되었다. 예린은 인터뷰를 수락했다. 잡지에서 그녀는 제 동생을 지지해요. 사랑은 자유예요 라고 말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엇갈렸다. 젊은 세대는 용감해라고 칭찬했지만 기성세대는 비난했다. 소속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미지 손상. 예린은 자유로워졌지만 미래가 불확실했다. 그녀는 예빛과 함께 LGBT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이 버린 사람들. 이 공감이 위로가 되었다. 지은은 우리가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 세 사람의 유대가 강해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예린의 재정적 어려움, 예비체 사회적 고립. 갈등의 절정에서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 병원에서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의 변화. 내가 행복하면 돼. 눈물의 화해. 어머니는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자 라고 했다. 예빛은 울었다. 커밍아웃의 고통이 보상받는 순간. 하지만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예린은 새 길을 찾았다. 솔로 아티스트로 LGBT 테마 곡을 만들었다. 사랑의 자유. 그 곡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지지자를 모았다. 예빛은 미술 작품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했다.
전시회에서 사람들은 그녀의 고통을 느꼈다. 지은과 함께한 삶은 안정되었다. 그러나 식탁에서 가족의 대화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아버지는 사회가 변해야 해라고 말했다. 변화의 시작. 예린과 예빛은 쌍둥이로서의 유대를 재확인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이 많았다. 친구들, 기회, 평화. 예빛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게 나야, 그녀의 식탁. 사회의 도덕적 딜레마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화해 후, 가족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예린은 인디 뮤지션으로 활동하며 팬층을 재건했다. 그녀의 노래는 LGBT 커뮤니티에서 인기였다. 내 덕분이야, 예린이 예빛에게 말했다. 예빛은 지은과 함께 미술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지만 반대가 컸다. 예빛은 시위에 참석했다. 권리를 위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비슷한 고통. 그녀의 각성은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예린은 가끔 악플을 받았다. 동성애 지지자 그녀는 무시하려 애썼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고백했다. 그의 변화는 예빛을 감동시켰다. 어머니는 지은을 초대했다. 우리 가족이야, 왜 그 식사가 따뜻했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예빛의 전시회에 반대 시위가 왔다. 비도덕적 그녀는 맞서 싸웠다. 사랑은 도덕이 아니에요. 그 말은 논쟁을 불렀다. 예린의 콘서트에서 예빛이 게스트로 나왔다. 자매의 듀엣. 관객들은 감동받았다. 용감한 자매 미디어는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변화의 물결.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과 예빛은 미래를 고민했다. 결혼할 수 있을까? 한국법은 아직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비공식이었다. 예빛은 언젠가라고 희망했다. 가족의 지지가 힘이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예린과 예빛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 후회 안 해, 예린의 질문. 예빛은 나니. 이게 진짜 나야. 그들은 손을 잡았다. 쌍둥이의 유대, 넘어선 사랑. 사회의 정형화된 틀을 깨는 과정에서 그들은 성장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잃은 것들, 얻은 것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